자, 진도별 기출문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정부 규제 실패인데, 이거 정부 실패죠. 규제는 유형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대칭 되게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그 다음에 경제 규제와 사회 규제, 또 공동 규제, 자율 규제 또는 직접 규제, 수단 규제도 있고 성과 규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대칭 되게 많이 외워야 되는데, 포지티브는요, 법에 뭐뭐 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어. 법에 이거 가능하다, 이거 가능하다, 이거 가능하다. 긍정적으로 규정돼 있다 보니까 긍정적이다, 포지티브라고 그래요. 근데 뒤집어 보면 이것만 가능하고 딴 건 다 안 된다는 거잖아요. 반면 네거티브는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렇게 규정돼 있어. 요거만 안 되는 거고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원래 안 되는 거고 될 거만 나열해 놓는 거고 얘는 원래 다 되는데 요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네거티브가 자율성이 더 좋죠. 왜 안 될 것만 나열돼 있잖아, 지금. 다 되는 거고. 그래서 기억은 틀렸죠. 어, 네거티브 규제가 훨씬 더 자율성이 있다는 겁니다. 기억은 틀렸고요. 그다음에 환경은 공해 같은 일반 대중을 보호하는 거, 산업은 노동자겠죠. 사람의 생명 보호하는 건 사회 규제니까 이건 맞았죠. 그다음에 직접 규제가 있고, 그다음에 자율 규제가 있고, 공동 규제가 있어. 공무원이 정부가 직접 하는 걸 거고, 이거는 피규제 기관이 스스로 하는 거고요. 얘는 국가가 못하니까 민간 기관에 위임을 해요. 위임을 하면 이 위임받은 집단이 하는 게 바로 뭐다? 공동 규제. 이것도 맞았네요. 공동 규제는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위임받은 얘는 위임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는 거고요. 반면에 제일 강력한 게 수단 규제. 얘는 어떤 장비다, 어떤 목표다, 아니 어떤 장비다, 어떤 기술이다를 다 정해줘요. 사전에. 그래서 어떤 기술이나 장비나 행위를 사전에 정해주는 게 수단 규제. 반면에 성과 규제, 산출 규제는 수준만 넘어가면 되는 거야. 요 수준만 네가 마음대로 넘어가면 되는 건데 이 수준을 정부가 정해줘요. 그게 이제 문제고 반면에 관리 규제, 과정 규제가 있어요. 과정 규제가 있는데 이거는 스스로 수준을 정해요. 정한 다음에 이걸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를 계획을 짜갖고 미리 검토받는 거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 계획들이 이행됐는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됐지? 약간 다르죠? 다시 얘는 사전에 어떤 투입이라든지 장비라든지 기술 같은 걸 다 지정해 주는 게 수단 규제 제일 강력하죠. 반면에 얘는 수준만 정해주고 마음대로 넘어가면 되는 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수준을 정부가 정한다는 게 문제예요. 얘는 그게 아니라 스스로 정한 수준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를 계획을 짜오고 그다음에 이걸 검토받은 다음에 나중에 계획대로 이행했는가를 확인하는 거야. 과정 규제, 관리 규제라고 그래요. 됐지? 자, 어쨌든 이것도 맞았죠. 그럼 옳은 건 뭐가 되는가? 기억은 틀렸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됐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규제 나왔을 때 요게 이제 가장 포괄적으로 낸 거야 지금 다 나왔잖아. 포지티브, 네거티브, 그다음에 경제 규제, 사회 규제, 공동 규제, 자율 규제 다 나왔고 수단과 성과까지 나왔으니까 거의 모든 게 다 나온 거야 지금. 답은 4번이 맞습니다. 자, 또 나왔네요. 리플리 프랭클린 기억나죠? 리플리 프랭클린은 배분 정책이 있고 어떤 특권을 준 다음에 의무가 들어간 게 경쟁 규제, 되게 경제 규제들이에요. 그 다음에 보호 규제, 의무만 부과돼서 일반 대중을 보호하는, 그 다음에 재분배가 있죠. 그래서 배경보호제인데 어쨌든 규제를 보호와 경쟁으로 구분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경제 규제 기억나죠? 경제 규제는 바운드리만 정해주는 게 아니라 국가가 시장에 나가서 요 기업한테 너만 이걸 생산해라. 가격은 얼마다, 생산량은 얼마 다 정해주는 게 경제 규제예요. 그래서 시장의 가격 기능에 직접 개입해서 누구한테는 특권 줘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게 진입을 허용해주고 누군 못하게 막아주고 요게 바로 경제 규제다. 기업의 본원적 활동이라고 그래요. 기업을 운영할지 말지, 운영한다면 가격은 얼마일지, 생산량이 얼마일지, 누구하고 거래할지를 전부 다 정해주는 거야. 왜 그럴까요? 민간에 놔뒀을 때 오히려 안 좋은 게 있어. 공유제는 고갈될 거고 요금제는 독점이 될 거니까요. 이런 재화들 공유제나 요금제에 대해서 경제 규제가 들어가는 거고 반면에 사회 규제는 그렇지 않죠. 그냥 다 할 수 있어. 다만 이 바운드리만 지켜줘. 요걸 넘어가 버리면은 노동자라든지 대중이라든지 소비자라든지 환경에 문제가 되니까 요 바운드리만 지켜달라는 게 바로 사회 규제가 됩니다. 답은 3번 틀렸죠. 포지티브는 원래 안 돼요.
원래 안 되고 규정된 것만 가능한 거야. 요거밖에 못 하는 거야, 지금. 얘는 다 돼. 네거티브는 요 규정된 것만 못 하는 것뿐이에요. 이러니까 누가 더 자율성이 크다? 네거티브가 훨씬 더 자율성이 있다는 겁니다. 답은 3번이고요. 자율규제는 키워드가 뭐다? 민간 그 피규제자가 스스로 하는 거야. 정부로부터 권한 위임받은 게 아니라 피규제자가 스스로 하는 게 뭐다? 자율규제예요. 좀 약간 좀 겹치는 게 있는데 변호사들이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지 않고도 스스로 변호사를 규제한다면 자율규제야. 근데 국가가 변호사협회나 의사협회한테 권한을 위임해서 이 변호사나 의사가 스스로 위임받았잖아, 지금. 그 안에 있는 사람을 규제하는 건 공동규제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권한을 위임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받지 않고 스스로 한다면 자율규제. 반면에 그게 아니라 권한을 위임받아가지고 스스로 규범 만든 다음에 통제한다면은 이거는 뭐다? 공동규제로 봐야 돼요. 답은 그래 3번이 틀렸습니다. 옳지 않은 거니까요. 계속 그 23번과 24번은 거의 같은 문제지 지금. 자, 내려가겠습니다. 이건 규제 이제 폐해가 나오죠. 폐해가 나왔을 때 이제 세 가지 내어놔야 규제 딜레마. 반대 현상이 벌어지는 거야. 최고 기술만 강조하다 보니까 오히려 기술 발전이 안 되는 거고, 공부 너무 열심히 하려고 시간을 많이 잡아놓으니까 아예 공부가 아예 안 되는 거죠. 문제를 너무 많이 풀려고 만 문제 잡아놓으니까 아예 그냥 애초에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반대 현상이 벌어지는 게 규제 역설이에요. 반면에 어떤 규제가 만들어졌을 때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보완하려고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진 거는 일명 타르베이비 이펙트 해가지고 그 인형이 이제 끈적까지 붙는다는 소리죠. 답은 그래서 1번이야 이거 봐. 어떤 규제가 있는데 규제를 만드니까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한 거. 문제점 포인트는 문제점. 이것 때문에 이걸 해결하려고 또 규제를 만드는 게 바로 답이 1번입니다. 됐죠? 반면 이거하고 피라미드가 있어. 피라미드는 뭐냐면은 이건 규제 문제점이 아니고요. 어떤 규제를 만들었는데 위반자가 있어. 소수가 위반을 해. 이러니까 더 강한 규제 만들고 더 강한 규제 만들고 더 강한 규제가 만들어지는 거야. 문제점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소수의 위반자 때문에 더 강력하게 만들어지는 건 피라미드예요. 세 가지만 타르베이비 이펙트하고 규제 역설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는 거야? 규제 피라미드. 그래서 어떤 규제의 문제점 때문에 새로운 걸 만든다면은 이건 뭐다? 타르비 베이비 이펙트 끈끈 인형 효과고요. 반면에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소수의 위반자 때문에 더 강력한 규제가 또 위반자가 만들어지니까 또 강력한 규제가 만들어지는 것은 피라미드라고 그래요. 지대축은 뭔지 우리 설명드렸죠? 어떤 규제가 만들어지면 특히 경제 규제, 소수에게 편익이 들어간 규제들 그로 인해 지대가 만들어져. 이걸 얻기 위해서 로비 활동하는 게 지대 추구고요. 이 결과 국가가 공정하게 규제를 하는 게 아니라 로비 받은 애들한테 유리하게 하는 게 포획된 거죠. 됐지? 그래서 지대 추구 행동이나 포획도 알아놔야 됩니다. 어쨌든 타르베이비 이펙트, 그 다음에 뭐 있어? 규제 역설, 규제 피라미드 이런 용어들은 좀 정리하셔야 될 겁니다. 물어볼 수 있고 전부 다 규제 실패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자가 하나 나오죠. 제임스 윌슨. 여태까지 경제 규제와 사회 규제밖에 없었죠. 근데 이분은 이걸 가지고 다시 네 개로 갈라요. 자, 이분의 논점 이겁니다. 규제는 공익을 위한 걸까요? 사익을 위한 걸까요? 어떤 학자들은 공익을 위한다, 어떤 학자들은 사익을 위한다는 거야. 이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규제가 만들어졌을 때 편익과 비용이 어떻게 배분되는가에 따라서 공익일 수도 있고 사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편익이 집중이 된다면은 이 이득이 크니까 사익을 위한 규제가 만들어져요. 반면에 편익이 분산되고 있다는 건 대중들이 이득 본다는 거거든요. 근데 분산되다 보니까 내 몫이 얼마 안 돼. 관심 없단 말이야. 그때 누가 있다는가? 공익단체가 있고 이 공익단체들의 활동에 의해 규제가 만들어진다는 게 공익을 위한 규제들이에요. 그래서 편익이 집중되면은 가만 놔둬도 그 편익을 보는 사람들에 의해서 규제가 만들어질 거고요. 편익이 분산된다면은 일반 대중은 무임승차할 거니까 안 만들어질 거란 말이야. 그때 누가 존재해야 돼? 공익단체가 있어야 돼요. 반면에 비용이 집중된다면 반발이 심할 거야. 왜? 소수가 비용을 다 내야 될 거니 갈등이 심할 거고요.
비용이 분산된다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관심 없죠. 내 몫이 얼마 안 될 거니까 비용 부담자가 별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집중되는 게 있고 둘 다 분산되는 게 있고 편익만 집중되는 게 있고 비용만 집중되는 게 있죠. 편익만 집중되었을 때가 바로 고객이야. 수혜자들만 보여요. 그 규제 때문에 이득이 크단 말이야. 내가 규제가 없었을 때 100밖에 못 벌었는데 규제가 만들어지니까 1000을 벌어요. 그럼 900이 남잖아, 지금. 이게 이 돈의 일부를 대가로 지불하고 규제를 사는 거예요, 국가한테. 그래서 규제 소비자라고 그래요. 고객, 뭐가 집중이다? 편익이 집중이다. 누구만 보인다? 주로 수혜자들만 보여요. 은밀하게 형성하고 강력하게 집행하려고 그럴 거야. 왜? 강하면 강할수록 내 몫은 커질 거니까. 반면에 비용만 집중되어 있는 게 있어. 비용만. 이게 바로 기업가 정치, 운동가 정치라고 그래요. 여기서 말한 기업가, 운동가는 물건 만든 기업가가 아니라 뭐다? 공익단체들이야. 소수 기업애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공장들이야. 이제 공장들에게 환경 오염하지 말라고 의무가 부과돼요. 비용은 그 공장들이 다 내는 거야. 근데 혜택은 누가 본다? 일반 대중이 봐요. 비용은 집중이고 편익은 분산되고 있단 말이야. 이런 상황이라면 잘 안 만들어져요. 왜? 비용 부담자의 반발이 심하니까. 그때 어떤 사건을 계기로 공익단체들의 활동에 의해서 일반 대중이 인식을 해요. 그때 규제가 만들어지는 게 운동가 기업가인데 이 운동가 기업가가 누가 된다? 그 공익단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의해서 공익을 위한 규제가 만들어지는 거야. 처음엔 반발이 심하겠지만 어떤 사건 계기로 대중이 알아졌을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지나봐요. 잊혀지겠죠? 일반 대중은 잊혀질 거고 활동도 느슨해진다면은 이 비용을 부담했던 소수의 은밀한 로비 활동에 의해서 규제가 점점 약화될 거예요. 됐죠? 그래서 고객 정치는 점점점 이득이 크니까 규제가 강화되겠지만 운동가 기업가 정치는 시간 지나면 점점점 로비 활동에 의해서 규제가 약화될 거예요. 되게 경제 규제가 고객 정치로 사회 규제가 되게 운동가 정치로 들어가요. 그래서 비용 부담자가 주로 보인다면 운동가고 수혜자가 주로 보인다면 고객이다. 둘 다 보여. 의사와 약사, 그치? 양약사와 한약사, 중소기업과 대기업, 노화사. 요 두 집단들 편익도 집중이고 비용도 집중이에요. 반면에 일반 대중은 잘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두 집단에 의해서 합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이 집단 정치야. 그래서 이 집단 정치는 사익을 위한 규제예요. 왜? 일반 대중의 이익이 아니라 결국 노화사라든지 의사와 약사들의 합의에 의해서 지네끼리 규제를 만드는 거고 거기에 일반 대중의 이익은 배제돼 있다는 겁니다. 됐죠? 반대 두 집단이 나와야 되고요. 반면 누가 수혜자인지 누가 피해자인지 잘 안 보여요. 그게 바로 대중정치, 다수정치라고 그래요. 그다음 고객도 공익단체도 있어야 되겠지만 일반 대중도 피해자도 별로 없고 수혜자도 별로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때는 대통령의 의중이라든지 이념의 논쟁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대중이다, 다수다, 둘 다 안 보여야 돼요. 다시 수혜자가 주로 보인더라 고객, 피해자가 주로 보이더라 운동가, 둘 다 보이고 활발하더라 이집단, 둘 다 안 보이고 누군지 잘 모르더라 대중이야. 이렇게 먼저 잡은 다음에 이제 사례별로 외워놔야 돼요. 자, 1번은 쉬웠죠. 비용은 불특정 다수네, 분산되고 있네. 편익은 소수네, 고객이야. 이러니까 이득을 보는 그 소수 집단이 조직화돼 가지고 그 편익이 자기에게 만들어질 수 있게 노력한다는 거야. 로비 활동하겠죠. 이게 이제 고객이 되는 겁니다. 답은 2번이죠. 올해 문제였는데 쉬웠네요. 자, 그다음에 내려가겠습니다. 윌슨 아저씨 사례가 나왔죠? 자, 최저 가격은 이거다. 원래 정상 가격이 있어. 이게 이제 정상 가격인데, 이 정상 가격이야. 최저 가격은 더 이상 낮추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농산물의 최저 가격제는 오히려 정상 가격보다 위에 형성해 주는 거야. 반면 최고 가격은 여기 밑에 만들어지겠죠. 자, 그럼 물어보는 거야. 최저 가격이 만들어지면 누가 이득이야? 농민들이 이득이에요. 그럼 농민이 맞나요? 일반 대중이 맞나요? 일반 대중이 월등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득을 보는 농민들은 이런 농산물에 대한 최저 가격이 있으면 좋아요. 이런 로비 활동하겠죠? 반면에 비용은 누가 된다? 대중이 부담한다는 거야. 그래서 편익은 집중, 비용은 분산이니까 고객이 맞아요. 반면에 최고 가격제, 높이지 못한 게 한 게 분양가 상한제야.
그 결과 기업은 손해고 기업이 비용을 부담하고 일반 대중이 이득을 봐요. 비용 부담자가 더 활동적이겠죠. 반발이 심하겠죠. 이때 만들어지는 게 뭐다? 운동가 정책. 그래서 최저 가격제는 오히려 소수의 농민에게 편익이 집중되니까 고객이 되는 거고, 최고 가격제는 소수의 그 건축업자들이 비용을 집중해서 내야 되니까 운동가 정치가 되는 거다. 반면에 신문 방송했을 때 윤리, 특히 이 윤리 문제 했을 때 누가 수혜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알 수가 없어. 누가 신문이나 방송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지, 또 침해되더라도 그로 인해 이득 보는 사람이 누군데 도대체 잘 안 보이죠. 신문 방송 윤리 같은 것들, 뭐 낙태라든지 이런 건 전부 다 뭐다? 대중 정치가 돼야 돼요. 2번은 틀렸죠. 신문 방송 출판 윤리 규제도 뭐다? 이거는 어 이거는 대중정치가 돼야 돼. 신문, 방송, 출판에 대해서 이러니까 얘가 피해자 아니냐 하는데 안 그래요. 누구나 이게 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누구나 피해 볼 수도 있고 수혜 볼 수도 있는데 사실 누가 피해자인지 수혜자인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됐지? 답은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낙태도 역시 마찬가지야. 낙태했을 때 누가 수혜자고 누가 피해자인데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이게 안 보이는 게 되게 대중이다. 기업가죠. 요 식품을 만드는 그 공장한테 위생을 규제하는 거야. 그럼 비용을 누가 내야 돼? 그 식품 만드는 기업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결과 혜택은 일반 대중이 보겠죠. 요게 바로 기업가 정치, 운동가 정치인데 저는 이걸 창도가로 바꿨으면 좋겠어. 창도가야 딱 해놔야지 뭐로 보여? 공익단체로 보이잖아 지금. 답은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사례 문제 잘 나올 거니까 좀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워낙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답은 2번입니다. 자, 다 나왔죠? 보니까 이제 개념하고 사례 엮었어 지금. 보니까 기억 보니까 비용은 다수네요. 편익은 소수네. 고객이야. 고객 관련돼 있는 거는 되게 수의자만 보여야 돼요. 경제 규제가 여기로 들어갑니다. 수입 면허가 대표적이에요. 수입 면허 받은 사람만이 수입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수입 면허가 없었을 때는 누구나 수입하니까 내가 수익이 별로 안 되었을 텐데 면허 받은 사람만 수입을 할 수 있다면 내 이득이 되게 크겠죠. 이러니까 이 수입 면허 달라고 로비 활동하겠지. 그래서 기업은 수입 규제가 돼야 돼요. 두 번째, 둘 다 다수네요. 이건 대중이잖아. 음란물이라든지 음란물밖에 없네, 기는 아까 봤던 음란물, 신문, 방송, 낙태. 이거 규제한다고 해서 보이지가 않아요. 이거 한다고 누가 수혜자고 누가 피해자인데요. 누구나 분산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음란물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비용과 편익이 둘 다 소수한테 들어가는데, 그럼 두 집단이 나와야 돼. 한약사와 양약사, 이렇게. 한약사와 양약사. 이 두 집단이 나왔을 때 전부 다 이집단 정치가 된다, 이게. 됐지? 답은 1번이네, 그럼요. 반면에 비용은 집중이야. 편익은 분산이네. 원자력이죠. 원자력 규제했을 때 그 기업이 비용을 부담해야 될 거고, 그로 인해 일반 대중은 이득을 보겠죠. 일반 대중은 별 관심이 없어. 이러니까 누가 있어야 돼? 공익단체라든지, 또는 원자력으로 인한 문제 있는 사건이 발생해야 돼. 그때 이 규제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답은 1번입니다. 이게 사례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윌슨 이제 규제 마지막에 이론으로는요. 그 다음에 남은 게 뭐다? 행정규제 기본법이야. 기본법. 요게 나와야 되는데 보다시피 이제 9급엔 없어요. 7급 문제만 몇 개 있는데 규제 기본법 나왔을 때 제일 잘 나오는 게 규제 총괄 기관은 국무총리예요. 왜? 행정각부가 업무 처리할 거고 이걸 총괄하는 게 국무총리니까 규제 총괄은 국무총리지만 규제개혁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이야.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규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위원장이 하나 더 있어. 위원장이 두 명의 두 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행정 규제는 국무총리가 총괄이지만 행정규제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이다. 또 행정규제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은 아니야. 왜? 서비스 기관이 아니니까. 분명 행정위원회는 맞지만 중앙행정관청으로서 위원회는 아니에요. 아니야. 중앙행정기관은 아니야. 미안해. 중앙행정기관은 방금공원 개국이잖아. 뒤에 또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뭐가 돼야 돼? 이제 규제입니다. 그래서 규제 나왔을 때는 저는 규제가 요 초반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낼 것도 되게 많고 법도 있고요. 지금 안 나온 것도 되게 많잖아 지금. 또 다른 기출문제 봐봐. 나온 게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구급이 안 나왔기 때문에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9급 끝내신 다음에는 7급을 보시면서 오늘 모의고사 같은 걸 보시면서 규제 관련 문제를 꼼꼼하게 좀 봐두십시오. 9급에 안 나왔던 거 위주로 봐둬야 돼요. 나온 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공공 서비스야. 누가 할까? 1섹터가 할 것인가? 3섹터가 할 것인가? 그지? 정부가 할 것인가? 공기업이 할 것인가? 아니면 민영화 시킬 것인가? NGO한테 갈 것인가? 이런 걸 공공 서비스 주체 개념인데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주로 배웠던 이제 하나의 장이 끝난 거야, 지금. 이제 새로운 장이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